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알고리즘 이해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알고리즘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또는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당되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있을 건데 과정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과정을 단계로 간단히 얘기하면 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단계는 어때요?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은 종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되어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이 명령들은 나름대로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시퀀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순서, 명령어들에 대한 순서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거죠. 아까 바로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간에 그 설명을 했던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알고리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라고 생각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중동, 그렇죠? 석유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 천문학자, 지리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알콰즈미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봤네요. 자,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할 건데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예요. 자, 그래서 아내가 우유 하나를 사오라고 그랬고요. 계란이 있으면 6개를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우유 하나 사와 그리고 계란이 있으면 6개 사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잠시 있다가 우유를 6개 사왔습니다. 자,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 여기 나왔죠. 6개나 사왔어. 이건 뭐냐면 아내가 원했던 것은 우유 6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남편은 답을 했습니다. 계란이 있길래 6개 사왔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뭐였죠? 우유를 하나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우유 1개 사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자, 계란 있으면 뭐예요? 6개 사와. 라고 했습니다. 6개 사와. 자, 그런데 남편은 뭘 이해했냐면, 계란이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유를 6개 사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끝입니다. 끝. 종료. 심부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에서부터 해가지고, 자, 시작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우유 1개 사와. 자, 우유 하나 있으면 사옵니다. 근데 계란이 있으면, 자, 계란이 있다면, 자, 우유를 6개 사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계란이 없다면 뭐죠? 자, 계란이 없다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유 하나 사오면서 끝나는 거였어요. 자, 누가 생각? 자,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건? 지금 이건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내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유 하나를 사오라 그랬고요. 자, 우유를 한 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란 있으면, yes. 그렇죠? yes이면, 자, 우유를 6개 사는 게 아니라, 계란을 6개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종료. 자, 그런데 계란이 없으면 뭐 아까 똑같죠? 계란이 없으면 no. 계란이 없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유 하나 사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계란이 있으면 우유 하나하고 계란을 6개 사오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계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내가 원했던 것은 우유 하나하고 계란 6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심부름 문제인데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대한 단계죠. 단계가, 어때요?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기술되어야 된다. 야함.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단계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설명할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사 또는 설명하는 거죠. 묘사,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설명하는 방법이 사실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모호하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거, 기술 작성한 거라는 거예요. 작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입력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자료가 있을 거고요. 내가 사용해야 될 자료, 이걸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게 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본 학생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최대값. 자, 그럼 입력은 뭡니까? 입력은 여기 나와 있죠? 자,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가 되겠고요. 자, 출력은 뭡니까? 여기 있는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출력이죠. 자, 그러면 알고리즘에서 어떤 일이 해야 돼요? 100명의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절차를 거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최대값을 사실 어때요? 찾아내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컴퓨팅 사고에서 중요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팅 사고의 목적은 결국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컴퓨팅 사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컴퓨팅 사고에서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작업들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하냐면 자, 컴퓨터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음에 작성하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설계하고 작성. 사실은 설계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알고리즘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실제적으로 자동화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이 돼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현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면 설계자가 있겠죠. 자, 알고리즘 설계자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설계자가 작성한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설계자가 작성한 알고리즘 내용이 모호해진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해요? 해당되어지는 알고리즘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순서도, 두 번째는 어때요? 의사 코드로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하고 의사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주식 거래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런 주식 거래를 할 때 이걸 사람이 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리즘,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는 거래잖아요. 트레이드.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렇죠? 거래를 하는 행위니까요. ing가 붙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타스크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명확히 정의된 명령어들의 특정 집합. 여기서는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순서죠. 순서를 갖는 명령들의 집합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 거래에서 사용해서 만든 용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 거래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고도 하고요. 오토매틱 트레이딩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블랙박스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또 간단히는 알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죠?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관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기 생각에는 현재는 주식을 사야 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A라는 주식의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손실을 많이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매우 빠른 주기로 수익을 내도록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어들을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어 놔요. 타이밍, 가격, 수량,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트레이더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위로 가면 50주를 매입한다. 매수죠. 매입이니까 사는 거죠. 자, 반대로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주식 50주를 매도한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트레이더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고요. 요즘엔 특히나 인공지능 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트레이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트레이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테드 동영상입니다. TED.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검색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케빈 슬레이븐이라는 사람이 2021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약 15분 정도의 동영상을 이 사람이 발표합니다. 테드에서.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주제로 담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알고리즘믹 트레이딩과 같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